여기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이라고 했지. 일단 서사 먼저 보도록 하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립에 누웠더니 현대어 불의를 볼까? 자연에 묻혀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중립에서 지내고 있는데 라고 하지. 이 강호, 강과 호수, 그리고 중립, 요게 자연을 대신하고 있어. 그래서 요게 뭐다? 대유법이지. 대유법. 쓰임 표현 방법은 대유법이 나오고. 그럼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자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가 나타나는데 요걸 나타내는 한자성어가 연하고지. 그리고 천석고항이 있어. 천석고항. 자, 그리고 그 밑에도 볼까? 관동 800리 방면을 맡기시니 옆에 현대어 해석 보자. 강원도 800리 관찰사 직분을 맡겨주시니 라고 이야기하지. 이제 관찰사 직분을 맡은 거야. 어와 성은이 가도록 망극하다. 어와가 있지. 임금의 성은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 어와 같은 거 나오면 영탄법이 쓰였다. 어와 아아 아으 이런 것들 다 영탄법이랑 관련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나타나지. 제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추분에 들이달아 경회남문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에 알패 섰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것도 현대어 해석 볼까? 경복궁 서문인 연추문에 달려들어 경회로 남문을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임금께서 주신 신표가 앞에 서 있더라.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금한테서 관찰사 직분을 받은 내용을 되게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 뭐 서울까지 이동한 그 내용도 많이 축약이 돼 있고 임금한테서 임명받는 부분도 많이 축약이 돼 있지.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랑 비약이 많이 나타나. 그래서 생략과 비약을 통한 어떤 전개, 속도감 있는 전개, 속도감 있는 전개로 관찰사로 임명된 기쁨, 관찰사로 임명된 기쁨, 그리고 임금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속도감 있는 전개를 통해서 요 부분은 박진감 그리고 경쾌함을 느낄 수 있더라. 기억 부분이 조금 관찰사 임명받는 부분이 짧게 나타나다 보니까 요런 특징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주면 돼. 그래서 밑으로 가볼까? 평구역에 말을 갈아. 이제 평구역으로 가지.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매요? 치악이 여기로다. 그래서 옆에 해석 볼까?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더니 섬강은 어디인가? 치악이 여기로구나. 그래서 여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답법. 본인이 묻고 대답하지. 문답법. 문답법이 나타나고 본인이 부임지에 도착했다라는 걸 이야기해줘. 그래서 서사 부분의 여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까? 맨 처음에 어디 갔었다? 맨 처음. 출발이 중립부터 시작하지. 중립. 중립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어디로 가더라? 연추문으로 가지. 관찰사 직분 받으러 연추문 가고 그 다음에 평구역에서 말 갈아타고 흑수로 가고 그 다음에 성강이랑 치악을 거치는 걸 볼 수 있지.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가 나타나지. 여정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 맨 처음에 어디라고? 중립. 맨 처음에 중립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연춤은 그 다음에 평구역, 흑수, 그리고 섬강, 치악 요런 여정의 이동이 나타나더라. 이게 기행가사다 보니까 그 여정이 바뀌는 걸 잘 볼 수 있어. 이것도 좀 정리해 놓자. 그리고 그 밑에 가보자. 소양강 내린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고 옆에 현대어 해석 볼까? 소양강에 흘러내는 물이 어디로 흘러들인단 말인가? 그러니까 소양강, 강원도에 있는 소양강을 보면서 어디로 흘러갈까? 그 물이 흘러서 서울까지 가겠지, 한양까지 가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양에 누가 있어? 임금이 있지. 그래서 임금에 대한 마음이 나타나. 이거 한자성어 영군지정. 이 부분에선 영군지정이 엿보이고
고신거국 백발도 하다 할사. 고신거국이 외로운 신하가 임금 곁을 떠나니 라고 보면 돼.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많기도 하구나. 백발은 걱정과 근심을 보여준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걱정이 나타나는 부분 우국, 지정 이라고 보면 되고, 이때 고신고국 임금 곁을 떠나는 애가 누구다? 작가지. 정철. 정철이 임금 곁을 떠나니까 이때 고신거국은 누굴 가리키는 표현? 화자, 즉 정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관동별곡에서는 정철, 즉 화자를 가리키는 시어가 조금 나와.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해주면 좋아. 그리고 밑으로 계속 가볼까? 덩주에서 밤을 겨우 새서 북간정에 올라가니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삼각산이 어디다? 지금의 어디? 삼각산은 지금의 그 북한산을 가리키는 말이고, 북한산 앞에 경복궁이 있지. 그래서 임금 계신 궁궐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돼. 임금이 생각나니까 얘도 한자성어 영군 지정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리고 그 밑으로 가볼까? 자, 궁왕 대궐터의 오작이 지적이니 궁왕은 궁예왕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대궐터에 오작, 까마귀와 까치가 지적이고 있더라. 그래서 그 밑에 청고의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고구려도 한때 잘 나갔었지. 근데 그렇게 잘 나갔던 고구려도 망했잖아. 그걸 보면서 인생무상을 느끼는 거야. 인생무상. 자, 그리고 그 밑으로 계속 가볼게. 회양의 예이름이 마초와 같으시고 급당류의 풍치를 고쳐볼 게 아닌고. 옆에 있는 해석을 좀 볼까? 자, 회양이라는 마을의 이름이 마침 같다. 어디랑 마침 같다? 중국 한나라에 있던 그 나라, 그 지방의 이름이랑 같더라. 그래서 그때 회양에 태수의 급장류가 있었는데 그 급장류가 선정을 베풀었다고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했거든. 마침 자기도 강원도에 있는 회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도 급장류의 풍채를 회양에서 다시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나도 그러면 급장류처럼 정치 잘해야지. 선정 포부가 나타나. 선정에 대한 포부. 그래서 밑에 자세히 쌤이 적어놨어. 회양이 중국 한나라 때 급장류가 선정을 베풀었다는 중국 고리름과 같으므로 자신 역시 급장류처럼 선정을 베풀겠다는 포부를 보여주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중심 내용이 지금 적혀져 있지. 영군 지정과 선정의 포부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돼. 여기 지금 한자성어가 좀 많이 나오지. 요렇게 얘들 영군 지정, 우국 지정, 또 여기도 영군 지정, 인생무상 이런 것들 좀 보이지. 요런 거 정리 좀 잘 해놓자. 자, 그리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 볼까? 계속 가서 자,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째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자기가 다스리는 그 관청안이 무사하고 시절은 3월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우리 그 내가 다스리는 곳이 안전하다, 무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선정을 은근히 과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자, 3월이라는 요 숫자를 통해서 계절이 언제다? 봄이라는 걸 알려줘. 봄. 그리고 계속 볼까? 화천 시내길이 여기 풍악으로 뻗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자, 이때 이 풍악은 금강산의 가을 이름을 쓴 건데 이 봄의 흥취를 돋우기 위해서 흥취를 돋우기 위해 금강산에 가을 이름을 쓴 거다라고 보면 돼. 행장을 다 떨치고 석강에 막대 짚어 행장을 간편히 하고 석경 돌길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보면 되고, 백청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거기서 뭘 봤냐?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소리, 섣떨면 뿜는 소리 심리의 자자시니 들을째는 우레러니 보니 눈이로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중요해. 표현 방법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밑에 표로 좀 정리를 해놨어. 보도록 할까? 은 같은 무지개, 은 같은 무지개, 은 같은 무지개랑 그리고 옷 같은 용의 소리, 뭐뭐 같은 이런 게 보이지? 뭐뭐 같은, 뭐뭐 같은.
같은 요런 게 보이지? 그래서 요거 무슨 법이더라? 요거 직유법이었지. 직유법.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소리.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할게. 거기 보면 그리고 문장 구조도 한번 보도록 할까? 문장 구조. 은 같은 무지개. 그리고 옷 같은 용의 소리. 용의 꼬리. 그 다음에 밑에 들을 째는 우레로니 보니 눈이로다. 여기 보면 문장이 앞뒤로 대칭이 되는 게 보이지? 이건 또 무슨 법이다? 대꾸법이다. 대꾸법. 자, 그리고 계속 보도록 하자. 밑에 보면은 어쨌든 은 같은 무지개, 그리고 옷 같은 용의 꼬리, 들을 째는 우레, 보니까 눈, 이거 전부 다 뭘 가리키는 표현? 만폭동의 폭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만폭동 폭포. 그럼 가리킨 게 다 하나지. 하나. 무슨 법이다? 얘는 은유법. 자, 그리고 계속 보도록 할게. 자, 밑에 들을 째는 우레. 그러면 아직 내가 못 봤다는 거잖아. 멀리서 있었다는 거지. 이건 멀리서 본 거. 원경. 봤다. 이제 봤지. 가까이 있는 거지. 근경. 그래서 시상의 전개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전개가 되더라. 들을 째는 우레. 이거 심상 뭘 거다. 청각. 들리는 거잖아. 그리고 보니까 눈. 얘는 시각. 요렇게 보면 되겠지. 해서 자, 요 기역 부분 만폭동 폭포의 모습을 은유법, 직유법, 대꾸법을 사용해서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묘사했다. 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원경이랑 근경의 차이와 함께 청각적 이미지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의 조화를 통해 폭포의 역동적이고 강렬한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더라. 그래서 어떤 태도가 나타난다? 자연 친화적 태도가 나타난다. 자연 친화적 태도가 나타나더라. 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본사 1은 만폭동 폭포의 아름다움 이라고 보면 돼. 본사 1은 아직 안 끝났고 계속 본사 1 이어질 거야. 계속 보도록 할까? 자, 이제 그 밑으로 가니까 금강대 맨 위에 선악이 새끼를 치니 이 부분은 금강대 맨 위층에 선악이 새끼를 낳으니 라고 하지. 자, 여기 보면은 선악이 나온다. 이러면은 도교의 신선 사상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밑에 춘풍 옥적성 첫잠을 깨뒀던디 봄바람 옥피리 소리에 첫잠을 깨었던지 호의 현상이 방공에 솟았더니 호의 현상은 학을 가리키는 말이야. 그래서 호의 현상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듯한 학이라고 보면 되고 방공 공중에 솟았더니 소호의 옛 주인이라고 나오지. 소호의 옛 주인은 인포의 고사를 활용한 거야. 반겨서 넘노는 듯 소호의 옛 주인이 인포를 반기듯 나를 반겨서 넘나들며 노는 듯 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요 니은 부분에 대해서는 학이 화자를 인포로 알고 반기더라. 그래서 화자 결국 소의 옛주인은 누구다? 본인이다. 화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정철이 되겠지? 본인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도교의 신선 사상이 바탕으로 되어 있고 선하, 호의 현상으로 표현해서 신선적 폭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보면 돼.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듯하다라고 하지. 학이 저고리를 입고 그리고 검은 치마를 입었다라고 표현하지. 요거 의인법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여기 여정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 여정 처음에 어디 갔더라? 어디? 여기 보니까 만폭동에 갔더라.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더라? 금강대로 가더라. 그래서 여정은 만폭동에서 금강대로 가는 여정이 나타나더라. 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리고 그 밑으로 한번 가보자.
그 밑에. 자, 소항로, 대항로 눈 아래 굽어보고 밑에 소항로봉과 대항로봉을 눈 아래 굽어보고 정량사 진헐대 고차올라 앉은 말이 이제는 진헐대로 갔네.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야 다 배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여기 중국의 여산의 아름다운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서 다 보인다. 그 여산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여산의 진목묘 여기 밑에 보이지? 소동파의 식구를 인용했다. 그래서 여산의 참모습을 금강산에서 보고 있다며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중국 여산에 빗대서 표현한 거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어화가 또 나오네. 어화 이제 무슨 법인지 알겠네. 무슨 법? 영탄법. 조아옹이 헌사토 헌사할자 옆에 뜻볼까? 아,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왜나? 야단스럽구나. 이렇게 감탄으로 끝나지. 영탄법.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리고 계속 보지. 자, 금강산 봉우리를 보고 있어.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 요 부분은 송순의 면양장가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이야. 그래서 그거 공부한 친구들은 한번 면양장가를 보면 되겠지. 옆에 해석 볼까? 저 수많은 봉우리들은 날 거면 뛰지 말거나, 우뚝 섰 거면 솟지 말거나, 그리고 부용, 연꽃이 되겠지. 연꽃을 꽂았는 듯, 배곡을 묶었는 듯, 동명을 박차는 듯, 북국을 개맞는 듯, 동해를 박차는 것 같기도 하고, 북극성을 떠맡은 듯 하기도 하네. 라고 이야기하지. 자, 북극은 일단 위에 있지. 위에 있는 것들은 거진 요런 가사에선 임금을 상징한다 라고 보면 되고 기역에도 표현 방법이 엄청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 그거 정리를 좀 해보자. 자,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 앞뒤로 문장 구조가 대칭을 이루고 있지. 왜나 부용을 꽂았는 듯, 배곡을 묶었는 듯, 동명을 박차는 듯. 요 부분도 앞뒤 대칭해. 요거도 대칭을 이루고. 무슨 법이 보인다? 대꾸법이 되겠지. 대꾸법. 자, 그리고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 동명을 박차는 것 같다. 동명을 박차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원래는 그 무생물인 그 산을 움직임을 넣어놨지? 무슨 법이다? 이거 활류법이다. 활류법이 나타나는 요 부분에는 동적 이미지가 주되고 부용을 꽂았고 배곡을 묶었고 북곡을 기하는 것 같다. 여기는 움직임이 거의 없지. 정적 이미지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의 차이가 보이지. 요거 두 개 대조법이 보이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부용을 꽂았는 듯 배곡을 묶었는 듯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동명을 박차는 듯 그리고 북곡을 개왔는 듯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계속 보이지. 무슨 법이다? 지교법. 요렇게 표현 방법이 조금 정리가 되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금강산 봉우리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어떤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랑 그리고 정적인 이미지를 대조하면서 무슨 법을 썼다? 지규법. 그리고 또 무슨 법? 대꾸법. 그리고 대조법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나타낸다? 금강산 봉우리를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 특히 활류법을 통해서는 또 어떤 이미지? 활류법도 역동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매너 화자의 어떤 태도가 드러난다?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리고 계속 가볼까? 높을 쉬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보기. 옆에 해석 보자. 높기도 하거나 망고대요. 외롭기도 하거나 혈망봉이. 이렇게 이야기지. 매나 지금 앞뒤로 대칭된 게 뭐일 거야. 맞지? 문장 구조가 비슷하지? 대꾸법.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혈망범이 외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인간의 감정이 나타나네. 얘는 무슨 법이 보이는 부분? 의인법. 자, 계속 볼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망고대랑 혈망복이 높고 그리고 외로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
이게 화자가 추구하는 덕목을 보여주는 부분이야. 어떤 덕목? 지조, 절개, 굽히지 않는 거지. 자, 그리고 밑에 하늘을 추미러 무슨 일을 사래리라. 이때 자 머리 위에 있지. 높은 것들은 거의 다 뭘 상징한다? 임금. 천만 겁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느냐.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는가. 아, 천만 겁이 얘들의 특징이 여기 있네. 혈망봉이랑 망고대의 특징이 여기 있지. 그래서 화자가 추구하는 지조와 절개를 보여주더라. 그래서 밑에 어와 너여이고 너 같으니 또 있는가 라고 하지. 이때 너가 누구다? 망고대랑 혈망봉이다. 망고대랑 혈망봉. 너는 망고대와 혈망봉. 자, 그래서 어와 이제 무슨 법인지 알겠네. 영탄법. 영탄법. 자, 그리고 망고대와 혈망봉을 인칭대명사인 너를 썼지. 무슨 법일 거다? 의인법. 자, 그래서 너 같으니 또 있는가? 라고 하면서 나도 망고대랑 혈망봉처럼 나라를 위해 지조가 있고 절개가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국 충절의 모습을 보여준다. 밑에 정리가 되어 있지. 망고대와 혈망봉처럼 절개를 지키는 충신이 되고자 하는 화자의 다짐이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리된 걸 한번 다시 볼게. 화자는 망고대와 혈망봉을 지조 있는 신하의 모습에 빗대고 있더라. 지조 있는 신하의 모습. 그래서 자신도 망고대와 혈망봉 같이 절개를 지키는 신하가 될 것을 다짐하며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여정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 맞지? 진월대. 진월대 간 거 요거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계심대를 고쳐 올라 중앙성을 바라보며 자, 밑에 계심대를 다시 올라서 중앙성을 바라보며 12,000봉을 넉넉히 해야 하니 12,000봉을 분명히 하려 보니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좋티마나 좋거든 맑지마나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 것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 자, 여기 보면은 일단은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왜나 대칭이 된 게 보이지? 대끝바 보이고 맑거든 좋지마나 좋거든 맑지마나 빼나 여기도 대꾸법이 보이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금강산의 맑고 깨끗한 기운을 보여주고 매나 송순의 면양정가에 뭐뭐거든 뭐뭐 많아 이 부분을 좀 영향을 받은 표현이다. 그래서 나는 저 맑은 기운 깨끗한 기운을 받아내서 뭘 만들고 싶다. 인재를 만들고 싶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매나 이것도 나라를 위한 일이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우국지정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계속 금강산 보는 중이야. 형용은 그지 없고 태세도 하도 할사. 자, 생긴 모양은 끝이 없고 각양각색 다양하기도 하는구나. 자, 모양이 끝이 없다. 정적 이미지가 되겠지. 그리고 태세도 하도 할사. 여기는 움직임이 좀 없지? 동적 이미지라고 보면 되겠네. 반대로 이야기한 거네. 생긴 모양 끝이 없고 각양각색 다양하기도 하구나. 태세가 이제 동적 이미지가 되겠지. 형용은 정적 이미지. 그래서 형용의 산봉우리의 모양이 되니까 얘는 정적 이미지가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태세, 산봉우리의 기세를 보여주는 부분이지. 여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잖아. 동적 이미지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이 부분 계속 밑으로 해볼게. 턴지 삼기실제 자연이 대연만은 이제와 복이 되니 유정도 유정할사. 자연의 아름다움을 연출한 조물주의 솜씨를 찬양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중앙사의 조망을 감탄하고 있지. 매나 영탄법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영탄법.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할게.